서대문구의 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시작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네, 윈터플레이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초대석 장수정입니다. 서대문 FM 초대석은 매주 초대 손님 모셔서 사는 이야기 나누는 방송이죠.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특별히 사는 사람들 그들의 가재울이라는 기획으로 남가자동과 북가자동에 오래 사셨던 분들 그리고 많이 아시는 분들 기억을 좀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계속 같이 진행해 주실 송정혜 선생님 소개합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재울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송영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 뵙게 될 거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신 분이 가운데 앉아 계시네요. 김성인 선생님 지금 나와 계신데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1987년 가을에 난가자 일동으로 이사 와서 보통 옆 동로로 또 이사 가잖아요. 난가자 이동에 91년도 이사 와서 쭉 38년간 살고 있는 김성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성인 선생님은 저희 FM 초대석 예전에 나오셨었는데 오늘은 네. 좀 남가자동 이야기에 특화된 역할로 나오셨어요. 저번에 마을활동가로서 나오셨었는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또 저번에도 했지만 그래도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저는 보통은 이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업하고 지역 활동하는 거하고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업은 이제 서울시에서 폐쇄하기 전까지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남편의 권유로 동화 작가로 등단해서 지금 동화를 쓰고 있어요. 네, 지역 활동으로는 서대문 협치회의에 제도행정분과의 분과장을 했고요. 주민자치의 분과의 총무로 또 활동을 했고 마을 공동체 협력지기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또 활동하고 있는 건 주민 참여에 대해서 서대문 주민 참여 정상화 연대 운영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김성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재울에는 1987년에 처음 이사 오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몇 살 때신가요? 어떻게 이사를 오시게 됐는지. 그때는 이제 아빠가 그 전에는 저희가 은평구에 있었는데 아빠가 서대문구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지인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서대문구에 좀 가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이사를 결정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사를 왔어요. 와서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보니까 기와집이 기와집이 있고. 그때 당시는 제가 딱 왔었을 때 단독 주택들이었어요. 그리고 기와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와집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들이 마당이 좀 있고 나무들이 있잖아요. 감나무, 뭐 벚꽃나무, 목련, 라일락. 봄이 한창 되면은 너무 이쁜 거예요. 집집마다 그 나무들이 쫙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람 불면은 꽃잎이 훅 떨어지는 게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87년도에 또 은평구에서 서대문구 좋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오셨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째 38년째 38년째. 살고 있어요. 살고 계신. 네. 저 결혼하고서도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남편도 여기 너무 좋다고 해서 살고 있어요. 남편분은 그럼 다른 곳에 사시다가 여기로 오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네, 남편은 광주에 있다가 명지대학교로 유학을 와서 유학을 오셨군요. 네, 그 군대도 그 서대문 경찰청의 의경으로 해서 여기가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모래내 시장까지도 이렇게 구역으로서 다 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서대문구
사는 여자하고 결혼할 줄 몰랐다고 이거는 서대문구하고 운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동네로 안 가고 서대문구 여기에 신혼집을 차리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함께 살고 계신 네. 송정혜 선생님도는 이번 프로젝트 하시면서 처음 서대문 와 보셨죠? 네, 저 처음 왔죠. 네, 인상이 좀 그러니까 어떠세요? 차 타고 지나는 다녔고 이렇게 네. 골목까지 들어온 네. 건 처음이었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뭐 아파트들 아는 이름의 아파트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곳 근처도 그렇고 조금 약간 주택가도 완전히 아닌 것이 그렇다고 뭐 유흥가도 아니면서 되게 묘하게 좀 독특한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예전엔 기와집이 있고 막 네. 이랬다고 하시니까 잘 상상은 안 돼요. 그렇죠. 상상이 좀 지금은 좀 안 되는데 옛날에 옛날에는 그렇게 기와집들이 있는 주택가들, 네, 단독주택들이 주로 있고 명지대학교가 있고 그 정도였던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때 떠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사구역 하면서 떠났던 모든 사람들, 그분들이 나중에 여기 한번, 왜냐면 자기 동네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왔을 때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을 못 하겠다. 결국은 저 명지대학교 하나 보니까 여기가 거긴가 보다라고 그 얘기를 하세요. 너무 많이 변했다고. 맞습니다. 네. 저도 가끔 길이 헷갈릴 때가 저도 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렇게 맞습니다. 있으니까 오랜만에 오시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예전에 좀 기와집도 있고 이랬다고 하는데 좀 전체적인 느낌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기와집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골목골목에 그 아까 이제 그 마당에 또 개들을 지금은 이제 강아지라고 표현하죠. 강아지들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하굣길에나 이렇게 등굣길에 이렇게 우 하고 달리면 왕왕왕 반갑다고 막 짖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밥하는 소리 있잖아요.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 이런 소리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이게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가 가까워졌다라든지 또 이제 그 아침에 등교하려고 보면 깨우는 소리도 막 들려서 쟤는 지각하겠다 막 이런 소리를 다 들어요. 그리고 그 동네마다 또 가게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프랜차이즈로 쫙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예전에는 구멍가게라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조그만 가게들, 그다음에 문방구 앞에 아이들이 진치고 준비물 사기 위해서 오락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해요. 오락도 하지만 그 모습 전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이들이 밖으로 다 나와서 놀던 때,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녔던 그런 곳에 그 정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은 이제 지름길로 간다고 이게 골목골목을 가요. 외지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막다른 길인지 모르고 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골목골목에 애들이 누가 먼저 가나 하고 막 이렇게 그 달리기 하듯이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골목들, 그래서 그런 가게들, 그렇게 가게에서 여름에 더우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가고 이런 전경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또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크리스마스 날 그 새벽송을 저희가 돌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새벽송을 돌면 이 일대를 다 도는 거예요. 돌면은 그때 한방눈이 막 이렇게 내리는데 거기에서 이게 동네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탕이니 그다음에 과자니 이거를 잔뜩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돌자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요, 그 아련하게 그리고 되게 동화 같은 느낌이에요. 애들이 막 너무 신나가지고 또 가고 싶어요. 저 집도 가고 싶어요. 또 저 집도 가고 싶어요. 힘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가장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별로 없죠. 요즘은 이제 피아노 소리 들리면 피아노 소리가 시끄러워서 맞아요. 큰일 나죠. 새벽송 얘기는 되게 좋네요. 그 겨울에 아침 새벽에 막 그쵸. 추운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동화 작가님답게 설명을 해주세요. 좀 앞에 그림이 펼쳐지고 있어요. 맞아요. 동화스럽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도 들으시니까 또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 아까는 좀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동네에서 이제 우리가 친구들이랑 본다라거나 뭘 한다라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던 곳 어디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약속 장소로 지금 했던 것이 스팟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명지대 앞에. 명지대 앞에 거기 엄마선 떡볶이가 그 정문 앞에 엄마선 떡볶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여름에 선풍기 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에어컨도 없어요. 음. 근데 그 정문 앞에 거기 또 하나는 여기 지금 가자울 사거리 정도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오약국이 있어요. 오약국에서 만나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하고도 만나면 명지대 쪽에 이제 아무래도 먹거리들이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두 군데가 핫스팟이었죠. 네. 저도 대부분 그 두 군데에서 만나요.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명지대 앞에서 명지대 만나거나. 앞에서 오약국 앞에서. 그래서 버스 타고 외지에서 사실은 친구들이 우리 동네 온다고 해도 오약국에서 내려. 맞아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약국은 이렇게 눈 감으면 그냥 그려져요. 그리고 그 삼거리도 딱 그려지고요. 그때 건물들이 저는 사실은 생생하게 그려져요. 그거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자주 갔던 곳이고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아직까지도 눈에 선해요. 오약국이 이렇게 코너에 있었고 정류장 이름도 네네네. 오약국이었고 그 뒤가 약간 언덕배기가 네, 있었던 맞습니다. 걸로 네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오약국 진짜 상징적인 지금은 오약국이 아예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네, 거예요. 없어진 거죠. 네. 이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렇죠. 가재울 그 뭐죠? 아이파크 쪽 상가로 한번 옮겼다가 네.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오약국이 없어졌던 그런 것처럼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없어졌는데 여기 충남 이게 떡방앗간도 떡방앗간. 그쪽에 있었는데 이제 일로 온 거죠. 사실 여기 방송국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네네네. 떡방앗간이. 거기 떡이 맛있어요. 그래서 저 엄마랑 저랑 엄마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 떡집에 대해서 엄마가 떡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이 되게 맛있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래도 여기 이사를 오셔가지고 여기 계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엄마 생각나면 그 집에서 떡을 사서 먹거든요. 그럼 이 떡집이 네, 굉장히 오래된. 네,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거죠. 3대째 하고 네, 계시다고 하고 여기 또 바로 방송국 근처에 네, 네. 있죠. 충남 떡방앗간. 네네네. 근데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을 때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너무 오래간만에 방앗간을 봐서 네. 떡집은 그래도 좀 간혹 봤는데 네네. 방앗간이 있어서 방앗간이 서울에 있었나요? 싶거든요. 있습니다. 오래된 곳이. 네. 고춧가루도 빻고. 네네. 다른 참기름도 동네에 하고. 없는 게 우리 동네에는 있는 거예요. 아직 있는 아직.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있는 이곳이 그냥 제가 있을 때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왔을 때 아직 여기 방앗간이 있어 이렇게 소개하고 싶고 친구들 오면 제가 소개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래고 여기서 그럼 참기름 하나 사갖고 가야지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동네는 없는데 맞아요. 방금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죠. 참기름 짜는 데가 요새 없어요. 네. 이렇게 뭐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또 길어지는데. 너무 좋은데요? 네. 오약국 얘기하고. 네네. 네. 저는 오성문방구 생각하는. 생각 맞아, 자주 문방구도 갔다. 네, 네. 있잖아요. 오성 문방구. 자주 네, 갔어요. 거기에 아침에 그냥 줄 서야 돼요. 맞아요. 줄을 애들이. 왜 서요? 거기서 뭐. 아이들이 준비물. 많이 몰려가지고 한꺼번에 몰리니까 등교하다가 이제 네, 다 사야 들려서 되고. 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 맞아요. 네. 김태우의 사랑비 듣고 오셨고요. 네, 역시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아주 재밌네요. 네, 그 사실 가재울 남북가다정도 진짜 많이 변해서 이제 네, 맞아요. 예전에 모습이 남아 있는 데가 거의 없다. 거의 없어서 사실 변화 전 그리고 변화 후에 좀 제일 많이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많지만. 네. 물론 맞죠. 지금 가장 크게는 남가자 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동하고 지금 맞붙어 있기 때문에 일동을 얘기 안 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일동은 사실은 이게 주택, 그러니까는 저층 주거단지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파트죠. 아파트로 딱 이렇게 그냥 사각형처럼 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추억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사람도 사라지고 그 건물, 그다음에 그 추억도 다 사라져, 어떤 스토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이 살면은 거기에 스토리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스토리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앞으로는 이제 그 스토리가 또 다른 걸로 쌓이겠죠. 아파트하고 관련된 그렇죠. 스토리가 이제 쌓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옆 동네가 그렇게 없어진 거죠. 방금 표현한 것처럼 그냥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친구도 없어지고 친구 맞아. 부모님, 나를 예뻐했던 친구 부모님도 없어지고 제가 갔던 그 가게도 없어지고 그런데 마찬가지하게 난가자 이동도 지금 보면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고 하지 여기에 살고 있다가 이사 가신 분은 여기 너무 많이 변했어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아까 단독주택이 지금 다세대 아파트가 아파트. 아닐 뿐이지 다세대 빌라 그다음에 원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성수탕이라고 목욕탕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특히 그러네요. 이제 여자들은 뭐 남자 여자 구분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집에서 샤워는 할 수 있어도 또 목욕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목욕탕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목욕탕이 없어지는 거는 사실은 만남의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여자들의 만남의 장소. 그 목욕하면서 미용실이 얘기해야 있긴 돼. 하지만 미용실하고 또 다른 목욕탕하고 또 다르죠. 목욕탕 가면 월간 끊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인사는 안 했지만 또 왔네. 그래서 출석 체크를 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왜 안 올지? 네, 이렇게 하는데 요새 왜 안 오시지? 그런 부분들이 난가자 일동이 아파트로 다 들어오면서 바뀌니까 난가자 일동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방금 그처럼 꾸불꾸불한 곡선이 있었다면 지금은 네모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곡선이 사라지고. 네. 그러네요. 골목들도 사라지고 이게 다 길이 넓어진 거죠. 그쵸. 길 넘지가 우선 아까 제가 구불구불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꼬불꼬불 이런 부분 또 막다른 길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폭이 좁더라도 그냥 반듯한 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생기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지름길을 뭐 선호한다든지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람 사는 냄새를 조금 느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딱 고등길로 일자로 딱 있는 거에서는 사실은 사람 산다는 것보다 일자는 저희가 또 긴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긴장하는 그 길을 걸을 때도 긴장을 하게 되고 그냥 앞으로만 쭉 앞만 보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골목에 있을 때는 옆을 봐요. 맞죠. 이쪽 저쪽 맞아요. 뭐가 있나 또 가는 사이에 뭐가 바뀌었나 그리고 담벼락에 낙서가 또 있거든요. 저기 낙서 누가 해놨네 또 어디 가면 낙서 지워졌네 이런 것들을 다 구경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자로 했을 때는 볼거리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일자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맞아요. 그 조급함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길들이. 한눈도 팔 수가 없고 네네. 길도 커지고 그러니까 사실 좀 위험해지기도 했고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차들이 다니지 못했어요. 그 골목은.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다 차들이 다닐 수 있게끔 지금 골목을 정비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 길을 가더라도 차가 오면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차들한테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어요. 골목도 있다 차를 지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가장 큰 차이죠. 그렇게 골목이 넓어지면서 없어진 가게들도 많겠어요. 당연히 많이 없어지죠. 미용실도 없어졌죠. 아까 얘기했던 꽃집 같은 경우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문방구도 없어졌고, 분식집도 맞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미분식 없어져. 네네 다 없어지고 이제 기억하시네요. 네. 자주 갔거든 중학교 때. 맞아요. 그런 집들이 어딜 가면 그 집 있겠지라고 했던 집들이 없어지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폐업을 한다고 딱 붙여 있으면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집에 또 가는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그냥 덜컹덜컹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곧 있으면 여기도 난가자 일동처럼 이게 다 없어지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점점 변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길이 깨끗해지고 넓어지고 차들도 다닐 수 있고 하면은 되게 편리하고 좋기도 하지만 주택 단지라고 명명된다라면 아무래도 그런 정서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렇게요. 네. 좀 아쉬운 것들도 좀 많이 생각이 나고요. 네. 그런데요. 네. 우리 또 기억나는 것 중에 성수탕 이야기하셨고 또 없어진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보면은 지금 앞에 이제 횟집이 들어섰지만 저기 앞에 그 남이동길 있잖아요. 여기 예. 끝에 보면 거기 예전에 짜장면 집이었어요. 아, 짜장면 집이었는데 북경 한의원 북경 짜장면 집인가 이름이 이제 지금 잠시 자, 이제 네네네. 워낙 많으니까 하는데 거기는 앞에 큰 게를 항상 놔뒀어요. 아주 큰 게. 개. 예, 예. 큰 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이뻐요. 갖고 가게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갖고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큰 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 개가 자주 오는 손님 그다음에 동네 주민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꼬리를 흔들어요. 근데 이제 낯선 사람이 올 때는 사실은 좀 짖기도 하고 경계. 하는데 거기가 저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사실은 짜장면도 너무 맛있었거든요. 짬뽕도 맛있었고. 맞아. 근데 이제 그 집이 없어진 게 지금은 이제 다른 가게가 왔지만 그게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제 다른 가게가 오면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는 거기지만 건물은 좀 다른 거지.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변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지금 우리가 그 다세대나 빌라가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런 예전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는 각기 집집마다 특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거의 똑같아지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좀 단조로워지고 있다. 동네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단조로워지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왔을 때에도 사실은 집 찾기가 힘들죠. 맞아요. 그나마 이게 남이동길 예전에는 남이동길 하기 전에는 은행나무길이었거든요. 맞아요. 은행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 알아볼 수 있고 근데 점점 이제 그런 특징들이 사라진다.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사람과 함께 사라지고 있는 거죠. 네. 좀 그쵸.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풍경이 네. 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가 지금 개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저쪽 남가자 이동은 이미 개발을 다 했지만 남가자 일동 백년시장 근처는 그래도 조금 남아 있었고 저층주거지들도 그래도 많이 있는데 지금 개발 뭐 신통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떠세요? 개발한다고 할 때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되게 이걸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좀 전까지는 이제 제 동네니까 되게 이제 정서적인 면에서 접근하면서 제가 했는데 내가 이런 정서가 있고 내 추억이 있으니까 여기는 개발되지 않아야 돼라고 한다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고 편협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걸 객관적으로 저는 본다면은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남가자 일동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남가자 일동에 2년 살았는데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을 아버지가 늘 보수를 하면서 너무 사랑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아버지가 조그만 텃밭도 하고 그다음에 마당도 되게 잘 가꾸시고 집집을 다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막 반들반들하고 그리고 이제 마당에 개도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아빠가 되게 행복했고 저희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생 살 거다라고 했고 아빠가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이제 거기가 이제 소방도로 난다고 저는 이제 몰랐거든요. 부모님은 아셨는지 모르죠. 이사를 오셨을 때. 근데 그렇게 금방 날 줄은 아마 모르셨겠죠. 소방도로가 난다 해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집에 아빠의 추억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의 행복감. 근데 강제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동으로 이사를 왔어서 내가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강제로 가야 된다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집이 또 있으면 몰라. 음. 완전히 헐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크더라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했을 때 뭐 내가 이러니까 안 돼라는 그런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떠나는 거는 해도 강제적으로 이게 떠나지 않았으면 떠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분명히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떠나게 된다면 뭐 사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떠나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그렇게 느꼈던 그 상처들 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살았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난가자 이동이 살기 좋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강제적으로 내가 가야 떠나야 된다면 된다. 그게 이제 상처가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살 집에 대해서 선택해서 떠나든지 오든지 해야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그 개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개발 과정이 사실은 막 그렇게 약간 그래요. 좀 억지로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꼭 이렇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또 우리가 지난 예전에 경험했던 가자유 지역이 예전에 경험했던 개발의 경험이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좀 아마 좀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저도 뭐 힘들었어요,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모아 보는 것이 저희 이번에 또 방송의 또 목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송영희 선생님은 이렇게 가자유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다른 지역이랑 또 비교도 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다른 지역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옆 동네 사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셨고, 근데 그 동네는 다 사라졌고, 근데 또 이제 이 동네도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쫓겨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처 너무 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그 친구들이나 동네 분들도 어찌 보면 이렇게 강제로 헤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다시 친구들하고 헤어졌죠. 뭐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락 끊기고 뭐 원치 않게 이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맞아요. 그때는 이제 휴대폰도 없고 했기 때문에 연락할 길이 한번 이제 끊어지면 연락할 길이 힘들고 지금 나중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떠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여기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좀 슬퍼요. 왜냐면 누구나 학창 시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명지대학교가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것도 명지대학교 또 큰 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주택가 그렇죠. 한가운데 학생들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의 그 냄새가 나는 동네란 말이에요.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그 아이들이 또 추억을 제가 이제 추억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가 사실은 어렸을 때 또 학창 시절 때를 가장 기억을 하잖아요. 그땐 가장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졸업했던 사람들도 여기를 온단 말이에요.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갔던 게 없고 내가 거닐었던 골목이 없고 내가 봤던 나무가 없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가장 안정감을 줬던 그런 장소들도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학생들이 있는 곳의 특수성을 좀 반영을 하면 좋겠다. 이 학교가 명지대학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서는 좀 뭔가를 계획을 하더라도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어쨌든 좀 조금 더 디테일한 좀 더 친절하게 친절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좋겠다.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임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은 벚꽃 엔딩 해주셨습니다. 또 봄이니까 또 들어야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벚꽃 엔딩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끝내야 될 시간에 벌써 끝나네. 진짜 벌써 끝나나요? 벌써 끝나네요. 아쉽다. 아쉽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자. 네. 이제 막 긴장이 풀린 네. 것 같은데. 원래 그래요. 이제 좀 괜찮은데 그럼 끝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가재우 남가자동이 좀 어떤 동네가 됐으면 좋겠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차피 여기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여기가 이제 아파트와 그러니까 공동주택하고 저층 주거단지하고 같이 이제 혼합이 돼서 또 원주민하고 새로 타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 같이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남가자 이동 주민이라는 걸로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서로 배려하고 또 포용하면서 또 신뢰하면서 그리고 좀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그래 행복한 동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에 제가 그동안 계속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고 있잖아요.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아름다운. 여기서 방점은 아름다운이에요. 괴로움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살고 있으신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기억들,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갈등도 나중에 해소돼서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그래서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싶고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가장 제가 영혼을 담아 좋아하는 한 공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그 우편 치국국이 없어졌어요. 남가자일동 우편 치국국이 있는데 지금 백년시장 가기 전에 있어요. 햇님 오수선 집 바로 옆인데요. 그 앞에는 이제 또 달디 커피숍이 있고 거기가 이제 그 우편 치국국이 있었는데 제가 문예창작가에서 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시를 쓰고서는 다 하면은 뭐냐면 모든 문예창작가 이렇게 학생들이 신춘문예에 도전을 해요. 11월에서 12월 한 첫째 주까지 대부분 이제 응모를 받는데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아요. 저 역시도 제가 시를 쓴 거에 대해서 한 4군데 이제 일간지에 그 투고를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군데 10편씩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태고하고 한 달간은 그 시간을 보내요. 다 됐다 싶은데 점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시는 점 하나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해가지고 출력해서 밤새 해가지고 꾀재재한 모습으로 이제 이거를 등기를 보내려고 가요 여기를. 군지국국에. 딱 가면은 거기는 직원분도 저 여자 뭔가 하다가 제가 그걸 딱 보내요. 등기니까 그러니까 신춘문예 보내는구나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제 모든 열정. 그다음에 제 뭐 영혼과도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걸 다 보내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부터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는데 보내고 나서는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설레고 떨리고 기대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편 치국국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 건물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 건물이 저는 여기를 지날 때마다 오늘 오면서도 거기를 일부러 지나왔거든. 오면은 그 설렘과 떨림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저기서 그리고 거기 그 건물에서 갑자기 저를 만나는 거예요. 20대에 제가 툭 튀어나오는 저를 만난단 말이에요. 어머 성님아 반가워 20대 성님이 막 이런데 너 힘들었지?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단 말이에요.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가장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저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고요. 항상 머리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대 때 성님이를 만날 수 네. 있는 20대 성님. 20대 성님이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오다 보면 있는 옛 우편 취급국 자리를 또 우리가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지나갈 때마다 성님아 이러면서 해주세요. 성님아
네, 그러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김성인 선생님이랑 또 얘기 또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너무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쉽네요. 네,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두 분 좀 어떠셨는지 이제 송영애 선생님도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예, 저는 오늘 처음 왔고요. 이 동네는 그래도 요번 프로젝트 때문에 여러 번 왔었는데 저도 이제 몇 번 오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고는 있으나 사실 말씀드리면 아까 저 여기 오다가 막다른 길을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셔서 막다른 길을 만나기는 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당연히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이 다세대이기도 한데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왔거든요. 무조건 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남으면서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뭐가 바뀌어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살았던 옛날 동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네. 기억을 또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상임 씨. 저도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게 방금 이제 두 분께서 되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여행을 지금 떠났다가 지금 여행을 다시 떠나고 이제 돌아오는 중인데요. 너무 이게 난가자 이동의 이 구석구석을 사실은 제가 마음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행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거, 또 여행을 했을 때 편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갑자기 다시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저쪽에 좀 이제 명지대 그쪽으로 좀 더 가깝게 이사를 갔거든요. 난가자 이동이지만. 네네. 근데 너무 행복하다.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내가 정말 좋은 동네에 살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동네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생동감 있는 동네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철없지만 동화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동화 속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런 동네 만나기 힘들죠. 네네. 그러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네, 기회 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아니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이렇게 또, 김성현 선생님이 나오셔서 또 남가자 이동의 기억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음악 들을 텐데요. 오늘 신청곡을 두 곡을 해볼까요? 송영애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송영애 선생님 신청곡까지 두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성임 선생님은 마법의 성 하셨어요. 이 노래 뭐 듣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이 동네가 마법 같은 동네예요. 여기 살면은 정말 마음도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이건 분명 이제 아이들 소리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 난가자 이동 일동이 마법의 성처럼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그다음에 서로 어울려 사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마법의 성을 추천하고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송영애 선생님은 어떤 노래 신청해 주실까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선생님께서 예전 기억 속에 이 마을, 이 동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단순할지 모르겠지만 김현철의 동네라는 노래 들려주세요. 네. 그러면 두 곡 들으면서 저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